우리가 성심리학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이게 성적으로 성숙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 것은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말이죠. 일방적으로 고추에 손이 가면은 탈쳐버리고 말이지. 손대지 마라 그러고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줬단 말이죠. 그러면 얘들은 더욱더 하지 말라는 짓을 하기 때문에 죄책감은 깊어가죠. 애들한테 말이죠.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게 나쁜 짓이 아니다 말이지. 그리고 아버지 됐고 다 하는 거다 말이지. 그러나 잘못 만지다가는 무리하게 굽힌다고 할 때는 부러질 수 있다는 거.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손을 깨끗하게, 대변부는 다 깨끗하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교육을 해줘야지 부정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까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어봤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것만은 한번 지켜라. 네. 손은 반드시 씻어서 청결을 유지한다. 처음 말씀해 주신 거고요. 예. 심리적인 편안함을 위해 남이 볼 수 없는 장면. 남이 보지 않는 곳에 가서 그게 해라. 좋겠죠. 네. 음란물을 통한 자극보다는 좀 이렇게 좀 상상력을 조금 네. 상상력을 사용하는 것도 좋겠고. 저 좀 전에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지나친 자극으로 상처가 나지 않도록 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마무리. 예. 네, 그런데 자유행위를 하면요. 뭐 키가 안 큰다, 또 머리가 나빠진다는 얘기도 있고, 몸에 좀 이상이 있다라는 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얘기 많이 했는데, 예. 뭐 뼈가 바보가 녹는다. 된다든지. 뼈가 녹는다, 뭐 뼈가 상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바보 된다고. 바보. 네, 맞아. 네,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거는 이제 전혀 잘못된 이야기고요. 우리가 성부전인, 성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을 치료할 때 자유행위를 이용합니다. 뭐 시민성 발기부전 환자라든지 조로증 환자를 치료할 때 자유행위를 이용해서 치료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자유행위가 나쁘다면 치료 이용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 그것이 나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피해의식, 그것이 훨씬 더 큰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애가 그렇다고 해도 된다 그랬을 때 뭐 계속 자유행위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공부할 나이잖아요. 그러게요. 그때가.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제한을 해줘야 된다면 어떻게 제한을 좋아요. 해줘야 그럼 여기 계시는 분들 결혼했는 분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제한을 이렇게 해드리면은 뭐 선생님 몇 번, 선생님 몇 번 이렇게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어떤 신혼부부는 매일 부부관계를 가지 않으면은 신경질이 나고 말이죠. 몸이 뭐 뒤틀린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만 가져도 하늘이 노랗다 그러고 다리가 부들부들 그렇잖아요? 청소년 마찬가지예요. 물어봐야 돼요. 예, 너가 말이지 자유행위 하고 나서 수업하는데 지장이 없느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느냐. 수업에 나도 지장이 있을 정도. 아이들이 그걸 나도 조절을 잘할 엄마가 수 있을까요? 사랑하고 싶고 말이지 매일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참고 있다고 말이지. 배운 사람은 욕구대로 하는 게 아니다고 말이죠. 너 신체에 맞게 해야 된다고. 근데 걔가 말이지 매일 하는데도 아무 지장이 없다. 관둬요. 괜찮아요. 그죠? 건강하니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자유행위를 하더라도 집중력에 문제가 있다든지 뛰어노는데 지장이 있으면 그건 참아야 된다고 이야기 해줘야 된다는 거지. 무조건 너는 일주일에 2번. 자유행위가 지금 계속 이렇게 쭉 얘기 듣다 보니까 나쁜 것만은 아니다. 뭐 이런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들이 요즘 그런데 노출되기 쉽잖아요. 포르노라든가 음란의 서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쉽게 접하게 되는데 그런 걸 애써 또 찾아다니게 되면 그것도 좀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왜 문제냐면은 거기 나오는 그 포르노 필름을 보면은 그쪽에 전문가들 있잖아요.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신체적으로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나와가지고 흥미본위로 하기 때문에 호기심 본위로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가능한 한 안 보도록 하는 게 좋겠죠. 자기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길 때까지는 못 보도록 하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자유행위를 갖다가 보면은 사춘기 애들만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어린애들도요. 유아들도 정말 이렇게 자유행위를 하는 것처럼 고추를 만지작거리고 하고 그러거든요.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이게 이제 나자마자 어린애들 있잖아요. 목욕할 때 성기를 이렇게 문대 보세요. 애들이 조화가 방긋 웃는다고요. 그리고 이 자기가 두 손을 쓸 수 있는 나이만 되면은 그만 고추에 손이 간다고요. 그리고 꼬무지는 만진단 말이에요. 그때 느끼는 기분은 어른들이 이거 느끼는 건 전혀 다르죠. 그건 뭐냐면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JOY, joy예요. 즐거움이에요.
유쾌함이에요. 뭐 우리처럼 뭐 올가슴 이런 게 개념이 아니다 말이죠. 그리고 그거는 무의식적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는 것이죠. 그걸 살치면 안 돼요. 애 손을 깨끗하게 만들어줄, 그러면 도와줄 따름이지, 애가 불안하다든지 이러면은 더욱더 손이 자주 간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엄마가 자꾸 떼면은 더 불안해지죠. 건강한 아들, 튼튼한 아들, 로 키우려면 부모님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비타민 부모 능력 평가 그 열띤 시험장 속으로 저희들이 가볼 텐데요. 비타민 기자가 출동을 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아들의 성 부모 상식 테스트 현장입니다. 이번 시험은 부모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성교육 상식과 함께 자녀를 키울 때 조심해야 할 질환들에 대한 상식들이 출제되었는데요. 아들의 성 부모 상식 테스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타민 가족들이 모두 맞힌 문제예요. 고아는 남자에게 있어서 전부라고 할 만큼 중요해요. 성인이 될 때까지 고안의 위치와 크기 부모님들께서 잘 봐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틀린 것은 포경에 관한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포경과 포경 수술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포경은 기도와 포피가 분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비타민 가족들은 어떻게 성교육을 받았는지 들어볼까요? 그냥 각종 외국 수입 서적들 월간으로 나오는 그런 거 있어요. 중학교 갔을 때나 처음으로 성교육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때 뭐 제대로 이렇게 뭐 조금 배웠는데 그때 선생님 자체도 처녀셔갖고 교련 선생님이 얘기하시면서 막 쑥스러워갖고 이러시더라고요. 신영희 씨 이번 시험 어떠셨어요? 부모가 알아야지 나중에 아들한테 좀 알려주는 게 당연한 건데 이렇게 힘든 건가 싶고요. 그리고 좀 알더라도 이걸 참 표현을 하려니까 이게 이렇게 힘든 건지는 몰랐어요 정말. 그리고 과연 부모 상식 테스트 가장 낮은 점수는 누구일지 결과는 잠시 후 신호등에서 공개됩니다. 자, 어린 시절의 성교육이 평생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네, 성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성질환, 성기능장애, 네. 불임 이 모두를요 부모님들의 관심으로 막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신호등 결과는요, 엄마 아빠들의 성교육 상식 점수로 결정이 됩니다. 오로지 시험 점수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네. 예. 자, 그럼 먼저 두 분이 함께 나오셨으니까 먼저 모셔볼게요. 이영범 씨, 그리고 노유정 씨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자, 이영범, 노유정 부부의 자녀들의 성교육 상식 점수는 적신호일까요? 청신호일까요? 자, 이번에 시험 보셨는데 문제 난이도는 어땠습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자, 두 분은 성교육을 언제 누구에게 받았나요? 노유정 씨 기억나세요? 한 중학교 때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생물 시간이나 뭐 이럴 때 간간히 받은 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아이가 했던 그 질문 가운데 가장 곤혹스러웠던 질문은? 이제는 큰아들이 정자와 난자 뭐 이런 거를 아는데 어떻게 아빠께 엄마한테 가느냐, 옮겨갔느냐 그 과정의 대답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치밀한데요, 아이가. 자, 아빠에게 묻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성과 관련하여 가장 걱정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행여라도 좀 이렇게 나쁘거나 안 좋은 쪽으로 갈까